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성창투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성창투가 예전에 시프트업 관련해서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프트업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시프트업이 지금 저번 주에 청약이 들어갔었죠.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시프트업 상장 이슈가 제로가 소멸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보아야 될 이 대성창투의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대성창투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해주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아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성창투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대성창투가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도 마찬가지로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 조합도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대성창투가 여러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대성창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죠.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리즈 A, 시리즈 B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대성창투가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했는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뉴스에 어느 기업에게 시리즈 A 투자했다, 어느 기업에게 시리즈 B 투자했다 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시리즈 A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인데, 더 나아가서 시리즈 D, 시리즈 E까지 받는 기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는데, 여기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스타트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했는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대성창투라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작한 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상이냐라고 해본다면 대성창투가 여태 투자했었던 기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제가 시프트업 관련해서 이슈가 한창 있기 때문에 시프트업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한 번쯤 봐주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대성창투가 어디에 투자를 했었는지 아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프트업 지분이 1% 미만이라는 루머가 어느 정도 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IR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때 IR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했었던 내용 잠깐 말씀을 들어보자면, 일단적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프트업 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프트업의 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정도 실망이 좀 컸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는 주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주가 보면서 좀 설명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 주가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 이때죠.
5월 21일 날 시프트업 지분 이슈로 인해서 상장 이슈로 인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한 10거래일 정도 기간 조정이 나왔었던 상황이죠. 그 이후에 시프트업 지분이 1% 미만이라는 루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시프트업 청약이 실시가 되었죠. 아마 7월 중순이나 후반에 시프트업이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성창투 측에서 엑스트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도 이 부분이 좀 지지해 준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지지해준 모습을 보아하니 약 한 240일 이평선 부근이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때 이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었을 당시에 지금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 좀 사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원금 보존 매물이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대성창투에서 이 메릴린치에서 9시 1분 1600주 정도 매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오늘 38,000주 매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38,000주 매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개인이 15만 주 매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이 15만 주 정도 매수가 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대성창투 주가는 결국엔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구적인 측면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키움증권에서 5월 21일 이후로 40만 주 정도 매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창구에서 18만 주 매수, SK증권 창구에서 18만 주 이렇게 매수가 되었는데요. 키움증권 창구에서 오늘 3만 주 정도 더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키움증권 같은 경우 개인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오늘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성창투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